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지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화이티 박현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 하는데 도대체 그 항산화제가 뭘까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과연 항산화제가 뭔지, 우리 몸에서 우리 피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항산화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목조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항산화제가 뭘까요? 항산화제는 우리 몸에서 수소 공여체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해로운 자유라디칼이라는 물질을 반응성이 떨어지는 상태로 환원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은 수동 라디칼로 변환하는 물질이에요. 희생자처럼 행동하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수동 라디칼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자유라디칼을 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항산화제는 우리 몸에서 고갈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충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되는 이런 항산화제는 아주 다양하고 점점 그 종류가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고전적인 물질로는 비타민과 자연 유래의 식물성 폴리페놀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산화제를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하고 쉬운 길은 바로 영양분 섭취예요. 비타민 C, E, 카로티노이드, 구리와 셀레늄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가 충분히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항산화제의 종류 중에 비타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비타민 C죠. 비타민 C는 피부에서 항산화 작용과 자유라디칼 감소 효과 이외에도 화장품의 배합을 안정화시키는 역할도 해요. 5에서 17% 정도 농도의 비타민 C 화장품을 바르면 자외선에 노출된 후에 홍반 예방 효과가 있고요. 진피 결체 조직을 자극해서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콜라겐을 만드는 효소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비타민 C를 꾸준히 도포했을 때 얼굴 주름살이 굉장히 많이 감소합니다. 또 이 밖에도 각질층에서 세라마이드를 잘 성장시켜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도 하죠. 비타민 E와 병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여기에 식물성 항산화제인 페룰산까지 추가가 되는 경우에 이 비타민 C가 좀 더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배합된 제품,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화장품 하나 있죠? 두 번째 비타민 E인데요. 비타민 E는 다른 말로 토코페롤이라고도 불려요. 광보호 효과, 뛰어난 보습 효과, 그리고 화장품 내에 지방 성분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해서 산화 방지제로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기초 화장품에 2에서 20%까지의 농도로 함유가 되어 있고요. 비타민 C나 비타민 B보다는 항노화 효과 자체는 떨어지지만 피부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표피 성장을 촉진시키며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통한 항염증 효과까지 있습니다. 세 번째, 비타민 B3, 즉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인데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사람의 모든 피부 세포 내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DNA가 우리 세포에서 손상됐을 때 DNA 합성과 복구에 많은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또한 섬유 모세포의 수명을 증가시켜서 진피 건강에 도움을 주겠죠. 꾸준히 도포했을 때 색소 침착, 홍반, 일광 흑자, 누렇게 되는 황색 변화, 모공 크기와 같은 노화 징후가 많이 감소하고요. 피부 탄력과 잔주름도 많이 개선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 표피의 수분 손실을 감소시키고 표피의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아주 좋은 작용이 있어서 피부가 아주 민감한 민감성 피부에도 항노화 원료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2% 이상은 함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알파리포산이 있습니다. 항산화 그리고 항염증 작용을 나타내고요. 꾸준히 발라줬을 때 눈가 그리고 입가의 주름, 피부색과 감촉, 피부 결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코인자임 Q도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 원료죠. 피부 거칠기와 잔주름을 감소시키고 수분도를 증가시킵니다. 0.5에서 1% 정도의 농도를 꾸준히 사용했을 때 피부 콜라겐이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폴리페놀인데요. 폴리페놀은 벤질고리에 두 개의 수산기가 나란히 붙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는 백포도주, 적포도주, 홍차, 녹차, 과일, 채소 등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식물 추출물의 광보호 효과가 많이 연구가 되어서 요즘 식물성 항산화제의 사용 비율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대표적으로 라스베라트롤, 녹차, 실리마린, 피크노제놀 등등이 있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레스베라트롤은 자몽, 견과류, 과일, 적포도주에 많이 들어있고요. 강한 항염증, 항증식 작용이 있습니다.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다음으로 녹차인데요. 녹차는 먹고 바르는 방법 두 가지 모두 자외선 B에 의한 광손상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입증된 바 있고요. 피부암을 억제하고 면역 억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광보호 효과로 유명합니다. 일광화상, 염증, 세포 침윤들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실리마린은요, 엉겅퀴 추출물의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얼굴에 발랐을 때 자외선에 의한 부종과 일광화상세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크노제놀인데요. 피크노제놀은 프랑스 해양소나무 껍질에서 추출된 프로안토시아닌으로 가장 효과적인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아피제닌이라고 하는 물질도 다수의 과일과 채소, 홍차나 포도주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로 피부암 감소 효과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외에 콩의 아이소플라본도 광 손상을 막고 은행 추출물인 징크제틴 또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고 홍삼 추출물인 진세노이드는 항산화, 항노화,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얼굴 주름살을 잘 호전시키는 물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산화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런데 항산화제를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영양분 섭취입니다. 비타민C,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구리와 셀레늄을 함유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 주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화이트 박현정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컨텐츠와 전문적인 피부 지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